보편적 의료 체제의 사회적 효과. 보편적 의료, 사회를 비추는 거울. 당신이 아플 때 이 사회는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예기치 못한 사고, 알 수 없는 피로와 불안까지. 건강은 의지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을 자유를 온전히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병원 문을 열 수 있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단지 의료 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서로의 고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의료 체제, 그건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지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공짜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의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부가 다 내주는 거죠. 결국 세금 많이 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연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민간보험료, 응급진료비, 비급여 항목까지. 이 흩어진 비용을 사회 전체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의료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그게 바로 보편적 의료 체제입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아플 권리는 모두에게 있으며 병원 문턱은 돈이 아니라 필요로 열려야 한다는 신념. 이건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사회적 대답입니다. 숫자에 드러나는 삶의 차이. 보편적 의료는 단지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삶이 더 길어지고 덜 고통받고 덜 무너지는 현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대 수명. 보편적 의료 체제를 갖춘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평균 710년 더 깁니다. 그건 단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미루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의료비 파산율. 미국에선 매년 50만 명 이상이 병원비 때문에 파산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료비로 인한 파산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예방의료. 보편적 의료 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도록 돕습니다. 예방접종, 정기검진, 조기 진단이 치료비의 35배를 절약하는 효과를 냅니다. 영아 사망률. 한 사회가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보편적 의료 국가일수록 영아 사망률은 낮고 산모의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향하는 메시지. 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그게 보편적 의료입니다. 실제 이야기 엄마는 늘 아팠지만 병원엔 가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 엄마는 자주 허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힘들어 보이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아, 약국 가면 돼. 왜 병원을 안 가셨을까? 그 질문의 답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고 보험은 부족했고 아픔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참아온 통증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병원에 갔더라면.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평범한 슬픔입니다. 보편적 의료는 이런 장면을 없애기 위해 존재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회. 그 말 뒤에 숨은 절망과 계산이 사라지는 구조.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의료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나라가 도입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모든 나라가 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엔 이윤, 철학, 문화가 얽혀 있습니다. 이윤 중심의 시장 구조. 민간보험, 사보험, 제약회사. 모두 수익을 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왔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이 흐름에 제동을 겁니다. 공공 시스템에 대한 불신. 세금만 오르고 품질은 떨어질 거 아냐. 이런 불신이 제도를 흔들죠.
하지만 보편적 의료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건강마저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 노력하면 안 아플 수 있잖아. 아픈 건 게으름 탓이지. 이런 생각은 보편적 의료와 충돌합니다. 건강은 과연 개인이 통제 가능한 영역일까요? 유전, 환경, 노동 조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역사 속 선택의 순간들. 보편적 의료는 우연히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상처와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영국 NHS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 속에서 영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48년 세계 최초의 무상의료 서비스 NHS가 탄생합니다. 대한민국 1977년 1인당 소득 $1000의 저소득국. 그때 시작한 건강보험이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장으로 확장됩니다. 잘 살아서 만든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만든 제도였습니다. 쿠바. 자원은 부족하지만 의지는 넘쳤던 나라. 쿠바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보편적 의료는 불가능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편적 의료는 심리도 바꿉니다.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삶의 태도, 감정, 자존감까지 바꿉니다.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통제감, 사회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감각의 회복.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이 고통을 바꿉니다. 그 믿음을 제도라는 구조로 만든 것. 그게 바로 보편적 의료입니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 한 사람의 치료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건강한 부모, 일꾼, 시민으로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치료를 미루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병원비로 무너지는 가정이 줄어듭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신뢰의 구조가 회복됩니다. 건강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 나는 지금 아프다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누군가의 생명이 내가 낸 세금으로 지켜지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건강을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진 않은가? 내 보험료가 누군가의 수술비가 되는 것이 불편한가? 위안이 되는가? 건강을 소비재로 보나? 기본 권리로 보나? 아플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제도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아픕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보편적 의료는 이 가능성을 고립이 아닌 회복으로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그건 돈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도 혼자 아파선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는 어쩌면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